네, 다음 주에 열릴 오중 전회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평가가 나라 안팎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평가가 좋은 것은 지난 5월에 도입했던 디지털 위안화가 코로나 사태로 닥치고 있는 디지털 통화 시대에 주도권을 잡았다, 이런 평가들인데요.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디지털 통화 도입이 당초 일정보다 좀 앞당겨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내년도에 디지털 원화를 시범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었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오늘 뉴욕 증시도 역시나 추가 경기 부양책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는데요.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트리플 호재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경제 지표, 경제적 측면에서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데요. 우리 그 투자자 서학개미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게 테슬라죠.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이 당초보다 좋게 나왔는데 평가는 또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양책 문제 거의 다 왔다. 네, 공화당과 이견은 여러 점 하는데요. 이렇게 트리플 호재가 이렇게 나오면 미국의 증시에서 평가 보면 시장 에너지 가지고 많이 평가하는데요. 시장 에너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힘이 약했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라든가 기업들 실적이라든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렇게 호재가 나오면 종전에 에너지가 강했을 땐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0포인트 이상 상승할 거다. 네. 근데 오늘은 아마 100포인트대 이렇게 그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에너지가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는 미국의 원래 계획으로 보면 3차 TV 토론이죠. 2차가 끝났으니까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열립니다는 이게 가장 중심이고, 그다음에 3대 트리플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사가 중국이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키워드, 가상화폐 관련된 키워드, 디지털 통화 같은 키워드, 이런 쪽이 더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그 캐스터 분께서 많이 전해주셨습니다는 지금 미국 증시에서 주가보다는 더 관심이 높은 것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네. 가격이거든요. 아마 연초에 그 비트코인 이렇게 따져봤더니 한 7,000, 8,000에서 지금 14,000이 넘었으니까 아마 미국 주식보다 더 이렇게 상승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현명한 동학개미들이 발이 빠르죠. 미국 주식에 상장된 거래시장에서 환율을 가면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IPO 시장으로 갔고, 최근엔 중국 시장으로 몰려가는 분위기 속에 다시 2017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굉장히 10배 정도 수익이 되니까 다시 비트코인에 이렇게 동학개미들이 몰려가는 굉장히 바쁜,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의 작가오시는 서 작가께서는 요새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전부 중국과 한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환율 관심이 되는데요.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오늘 달러 인덱스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위안화는 어제 6거래일 연속 평가 절상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제 국감에 참여했던 홍남기 부총리, 우리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환율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구두 개입은 필요하다.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어제 바로 이렇게 구두 개입 발언했죠. 그래서 서로가 환율이 하락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인덱스는 좀 환율이 다소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그다음에 위안화 평가 절상 환율이 하락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구두 개입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구두 개입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어제 말씀하시지 않는 거를 이렇게 보면 역시 이 분야는 사실 환율에 중립적으로 본다면 환율이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 급락세에서 좀 다소 이렇게 변동성이 좀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중국에서 오중 전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러한 큰 이벤트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확실히 중국 쪽으로 이제 관심이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중국 쪽으로 좀 관심을 보십사 이렇게 하는데요. 정책적이라든 시장의 평가든 국제 평가든 중국이 상당히 관심을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다음 주부터 26일서부터죠. 29일까지 오중 전회가 이렇게 열리는데요. 아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의 집권 2기 시대가 사실상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2021년이 갖고 있는 이런 커다란 중계 계획 경제 사항에 이렇게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공산당 선언 100주년을 기해서 그게 2021년인데요. 인민 모두가 잘 살자 하는 사업강 사회 구축의 목표 시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사업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이 13차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겁니다. 사실 13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하고 14차라는 얘기는 최근에 나온 건데요. 거기서 마무리해서 중국이 이렇게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또 인민들이 잘 사는 구조에 세계 패권을 다투는 이런 쪽으로 가자 하는 계획이었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오중철회를 계획해서 다시 14차 5개년 계획 그리고 장기 계획까지 발표했죠. 이 장기 계획 2035년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읽히거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의 집권을 2035년까지 겨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단기 중기 계획에서 14차 5개년 계획 네. 그리고 장기 플랜에서 2035년까지 장기 플랜.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2기의 장기 집권 포석을 위한 이런 계기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시진핑의 집권 2기 시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평가에 있어서 보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국이 확실히 한 단계 위상이 높아진 거 있죠. 오늘 아마 눈에 띄는 대목 중에 우리 캐스터분께서 놓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에 관련해서는 가장 베런스가 굉장히 좀 유명한 이런 기관인데요. 네. 제가 대우경제연구소 근무할 때 대우경제연구소와 채권에서 잘 아시는 분이 베런스와 협약하는 그래서 이 기관을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채권에 관련된 세계적으로 굉장히 정평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베런스에서 미국의 국채가 중국의 국채가 미국의 국채보다 더 안전하다.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안전하다 미국 국채보다 네. 중국의 국채가 안전하다 하는 평가는 여기에 이제 나중에 시간을 갖고 이 대목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세계 경제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의 국채보다 더 매력적이다 하는 이런 것이 뭐가 매력적이냐 하는 관점에서 오늘은 그게 좀 시간 관계상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평가는 지금은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확실히 증강현실 시대, 온라인 시대, 모바일 시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병 진원지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디지털 위안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결단 있게 네. 이렇게 추진했거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 통화 시대 이런 시대를 이렇게 선도하는 분위기 때문에 아주 잘된 작품이 아니냐 하는 평가와 함께 지금 중국에 대한 관심이 사실 이렇게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외신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탄력 있게 네. 그리고 당초보다는 상당히 성과가 좋다 하는 이런 쪽의 평가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우리도 방송을 통해서 이게 국제통화 질서에 미국의 뭐 테슬라 주식 사는 거 이런 것보다도 획기적인 하나의 국제통화 질서상의 또 결제통화의 획기적 병안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관심 있는 화폐 개혁 문제, 리더메이션 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 주식이 뭐 오른다 내린다 이것보다는 굉장히 큰 뉴스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진전 사항을 계속해서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코로나 발병 진원지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실상 3, 4월 달에 이렇게 이럴 때 국가 지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나서야 될 때 국가 지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나서지 않을 때 나서면 국가 지도자의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는 우리와 관련해서 좀 한번 곰곰이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 획기적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해서 시행했거든요. 그 내용은 뭐 자세히 잘 알 거로 그게 보이시고요. 그 이후에 진전된 상황을 보면 계획보다 연기됐다는 것을 예상을 지었고 디지털했는데요. 지금은 잘 통용되고 있습니다. 시범 4개국, 특히 선진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홍콩을 대체할 만큼 잘 이렇게 정착되는 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디지털 도시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지난번에 선진 설립 이렇게 특별지구 40주년 계획에서 이렇게 디지털 위안화가 시범적에 잘 정착되는 걸 계기로 해서 원래 당초 일정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직전까지 중국 전역을 통역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일정을 앞당긴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을 위해서 하는 중개 스텝들이 상당히 잘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증강현 시대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실 선제적인 대응이 굉장히 통화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코로나에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하더라도 정상으로 가는 게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디지털 변화 결단을 통해서 디지털 통화 시대에 주도권을 확보했다 하는 이런 측면의 국제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 보면 시진핑이 약화됐던 정책 기반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포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화폐 개혁의 일정이거든요. 네. 그 대목을 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위안화는 CB,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입니다. 법정 디지털 통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지금 100위안 이런 것은 리겔 텐더 법화입니다. 종이화폐의 구성력을 둬서 법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렇게 리겔 텐더 법화를 5월 달에 도입했던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화폐 개혁이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동안 제3회 천안문 사건, 시진핑 축출설 코로나 이전까지 역인데요. 여기 과정에서 반 시진핑 세력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각됐죠. 그런데 그네들이 갖고 있는 시크릿 머니 오랜만에 들어오시죠. 네. 이렇게 해서 시크릿 가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숨겨놓던 돈이 전부 노출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법치주의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수단으로 이게 노출시키면 이렇게 숨겨놨던 돈이 잘 이렇게 노출되는 상태에서 반 시진핑 세력들을 이렇게 억제시켜서 시진핑의 장기 국가주석에 이렇게 직권 포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가 도입한 지 지금 개월수로 보면 5월 달에 도입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맞습니다는 요 6개월 동안에 해외 평가도 일본이라든가 유럽 나중에 봤으니까 선도하고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반 시진핑 세력 코로나 이전에 축출술에 주도했던 사람들을 부정부패 척필로 수단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내내적으로 잘된 작품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지난 도입된 지 개월수로 6개월째 맞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각국도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의 직권 기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적대 관계에 관계없이 굉장히 빨리 도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도입으로 위기감을 느꼈던 일본이나 유럽마저도 당초 시기보다 좀 더 앞당겨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일본이었죠. 일본이 아베 총리, 지금은 이제 스가 정부로 이게 넘어갔습니다는. 사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아마 트럼프에 착 달라붙으면서 중국의 시진핑에 대해서 적대 관계를 유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위안화가 잘 정착됨에 따라서 아시아 중심 통화에서 그동안 선도 역할을 했던 엔화가 중심 통화에 탈락하지 않느냐 하는 위기감에서 중국과의 적대 관계를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렇게 일본의 경제 실리 차원에서 아베 총리가 아들을 아시겠으나 원래는 사실 올해 안에 디지털 엔화를 도입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는 것은 이 방송을 통해서 다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라가르다 총재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 보기 속에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로화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 라가르다 총재가 주저주했는데요. 이게 현실로 닥치다 보니까 미중 간 눈치 보기 없다. 현실적으로 실익을 택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유로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3대 통역 권역에서 지금은 미국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는 추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가장 이렇게 중국 이외에 이렇게 선도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인데요. 네. 일본은 사실 아베 총리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칠중고다 해서 아베 국민의 지지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베 정부에서는 이렇게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중요한 해산을 통해서 이게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엔화를 통해서
자, 기득권이 갖고 있는 돈들을 좀 노출시켜서 아베 총리의 장기 포석, 비슷하죠, 스님핑가 이런 각도에서 욕심 많은 최고 통수권자들이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얘기한다고 보이겠습니다. 비슷한 각도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구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3의 대안을 통해서 아베 총리가 이렇게 사실상 어려운 점을 돌파하려고 그러다가 워낙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조기에 사임해서 지금 스가 정부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지금 정권 교체기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아베 스가라 합니다. 경제 강요들 대부분 다 아베 때 쓰던 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같은 정부다 하더라도 똑같았습니까? 또 이전에도 똑같았습니까? 같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일단 최고 통수권자를 잡으면 본인의 색깔을 내는 거다 하는 측면에서 스가 정부 입장에서 정권 교체기에 지금 혼란기를 맞고 있습니다는 역시 아베가 놓았던 디지털 위안화 그 여부가 아니라 네. 일본의 이상, 스가의 이상을 위해서 디지털 엔화 구상은 내년에 사실상 실현시켜 나가지 않겠냐 하는 이런 측면이 지금 세계 각국의 동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이 디지털 위안화가 다른 국가들을 선도할 수 있을 만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선도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향후에 닥칠 환경에 대해서 중국이 잘 읽었다는 것. 네. 그래서 경제 스텝진들이 한국의 경제 스텝진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다. 이건 이런 평가는 제 개인적 얘기는 빼겠습니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데는 향후에 올라가는 향후의 미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읽고 있다. 그것을 경제정책에 반영한다. 그때그때의 이해관계 관계없이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돌아오는 그 가상화폐 시대 이런 것을 잘 읽어서 결과적으로는 결제 시스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기존의 이렇게 가상화폐에 있어서는 이게 실제로 국가가 수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민간 기업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는 이게 논란이 됐던 것은 결국은 국가 통화거든요. 근데 기존의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법정화 문제가 있고요. 네. 이걸 민간에 맡길 것이냐. 화폐에서 보면 시니어리티 팩트가 있는데 화폐 발행착이 있는데 저 민간에 맡길 것이냐 하면 사실상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기업의 그 독점이 기업의 권력이 국가의 권력을 앞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많이 나왔습니다는 이것이 뭐냐 실질적으로 국가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거든요. 근데 디지털 위안화가 빨리 이렇게 도입한 지 이렇게 한 개월 수로 보면 6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되는 것은 종전에 갖고 있는 그 한계 두 가지 점을 이렇게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신뢰관계를 해보는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국이 잘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것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그래서 이 종전에 갖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이 없이 중국의 인민은행, 자 리겔 텐더, 지국의 100위안 돈도 중국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의 조폐창에서 하지만 중국은 조폐창에 결제 흡수돼 있으니까 한국은 조폐창에서 발행합니다는 중국은 흡수돼 있으니까 그래서 법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죠.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시대에 맞게끔 설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향후에 오는 시대에 지금 국민들이 화폐를 어떻게 대중화시키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모바일이든가 결제 시대에 사실 그런 시대에 이렇게 딱 사용적인 측면에서 맞아떨어졌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신뢰 확보하는 측면에서 인민은행이 센트럴 뱅크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했다는 측면에서 딱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화폐 대중화 시대에 맞는데 굉장히 두 가지 요건을 잘 충족시켰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이 디지털 이렇게 위안화는 신권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과거 우리가 지금 통용하고 있는 건 국권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신권과 국권이 교체할 때 다시 말씀드린 리겔 턴던 버퍼와 센트럴 뱅크 간의 교환할 때 이렇게 보면 리디노메이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5대 1로 축소시키냐 10대 1로 축소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대중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해서 1대 1로 교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지털 위안화 도입에 따라서 어떻게 국민의 저항감이 상당히 이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디지털 위안화를 이렇게 사실 성공시키게 된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 가장 앞서 가야 할 미국이 디지털 달러 도입에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앞섰죠. 네.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시진핑가 없었다면 가장 앞선 게 미국입니다. 가장 페드 입장에서도 이 디지털 통화 시대가 돌아올 것에 대비해서 디지털 달러 도입에 가장 대책반, 태스크포스 팀을 해서 가장 많이 했고 민간 사이드에서는 가장 통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의 이용 고객만도 40억 명입니다. 세계 인구 74억에 네. 45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이건 트럼프의 개인적 리스크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개인적인 국가 이익과 상관없고 국가 이익과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국가 권력을 제치고 이런 과정에서 자 만약에 민간 사이드에서 리브라 발행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네. 기업의 권력이 국가의 권력보다 되고 자 페이스북의 이렇게 창업자가 자기보다 더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는 이런 시대가 맞게 되거든요. 네. 트럼프가 허용하겠습니까? 안 허용되는 거지. 지금의 반독점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같은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쪼개기라든가 뭔가에서 이런 쪽으로 해서 이 트럼프가 아주 전향적 입장을 보였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가 권력이 이렇게 기업 권력보다 뒤지는 다시 말하면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앞서는 이런 과정에서 시대 흐름에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디지털 달러 시대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트럼프가 가지 못했던 측면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에 해당된다. 네. 결국 국가의 대통령이 얼마큼 중요한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어려울 때 자신의 이익 생각하지 않고 미래 시대에 대비해서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서 결단하면 이렇게 중국과 같은 이런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익과 결부돼서 미래 도래하는 시대 그다음에 자기의 소속돼 있는 정당만 생각해 이익만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이렇게 굉장히 뒤지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단적인 모습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작년 1년 전이죠. 페이스북이 올해 1월 1일 날 민간 차원에서 라브라방 모든 게 끝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딱 절단시켜서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과정에서 엊그제 페이팔이 사실상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걸 그 결제 시스템에 도입해서 전 세계 단일 통화를 만들겠다.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뭔가에서 미국 주식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13,000달러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의 입장에서는 페드 입장에서는 파월과 트럼프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페드 내의 의사 결정을 결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퀴즈가 많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트럼프가 반대하니까 트럼프 퀴즈도 반대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지금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자 어차피 주도권을 뺏겼으니까 자 중국이 디지털 통화를 달러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세심하게 당연히 그렇죠. 앞서가는 사람한테 뺏긴 상태에선 나중에 체면이라든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자 이용 편익과 비용을 잘 따져서 부작용이 없이 추진하는 게 나중에 또 속도를 빨리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그런 쪽으로 왜 증언했다 하는데요. 이게 좀 신중한 발언이다 보니까 디지털 달러 시대가 도입이 아주 멀어지지 않느냐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주도권을 뺏긴 상태에서 시청자분이 주도권을 뺏긴 상태에서 내가 추진해서 내 체면을 살리려면 어차피 나중에 도입이 늦게 하더라도 사전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을 잘 되면 어쩌면 디지털 위안화보다 또 빨리 갈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디지털 달러를 도입에 아주 긍정적 발언을 했는데요. 주도권 문제에서 그런 발언에 신중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아마 읽어보시는 것이 최근에 이렇게 페이팔이든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지금 우리 그 동학개미들도 발빠르게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가상화폐 쪽으로 지금 돈을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디지털 달러 도입이 늦어지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요인에 많이 근거를 한다면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또 방향성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네. 사실 그 트럼프가 개인적 리스크라면 연임 오면 지금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중국과 제로섬 게임, 중국을 눌러야 자기 자신의 체면 새기고 하는 입장에서 사실 영화 게임, 제로섬 게임 입장에서
중국과 패권 다툼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트럼프가 연임하면 디지털 이렇게 달러 도입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지연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패권 다툼에서 주도권을 뺏긴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정책 판단이 잘못됐다 하는 이런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은 전부 중국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디지털 통화 주도권이 이렇게 내준 상태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연되지 않겠나. 이런 쪽에 이제 보는 시각들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든이 당선될 때는 어떠냐 네. 하면 이 디지털 통화를 사실 바이든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물론 대통령과 부통령 시절에 같이 했습니다는 이분은 스테이트맨이다. 표현할 땐. 자, 미국에 이렇게 해서 대선을 맞으면서 사실 정치 평론가들은 트럼프는 파리틱션이라고 평가하고 이분은 스테이트맨이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자, 중국과의 패권 자체가 같이 간다. 근데 공생적 게임 방식으로 한다. 같이 가는 구조에서 실력 다툼으로 간다. 누르지 않고. 네. 그러면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달러 공존시대가 된다. 늦었다. 가이죠. 늦었다. 가이죠. 그래서 바이든일 때는 중국과의 그 공생적 경제 패권 다툼에서 세계에서 오면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를 같이 가는 상태에서 이후에 어떻게 해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주도권을 뺏기서 회복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페드 의장이 맡겨놓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각도에서 네. 자, 중국의 디지털 패권을 뺏긴 문제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민간이 이미 발행해 놓고 민간이 이미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든가 지금 페이팔의 단일 통화 구성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또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네.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페이스북의 이용자 수가 이렇게 사실 40억 명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기반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흡수해주면 법정화시켜주면 이게 돼서 사실 이게 모습이 향후에 통화 시대에서는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의 리베를 흡수할 것이냐, 트럼프는 반대했는데 바이든은 흡수할 것이냐, 이 측면이 반드시 미국 입장에서는 디지털 달러를 도입이 늦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아직 이른 시점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제 통화 환경이 확 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쪽에서도 디지털 통화 도입에 대해서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이렇게 보면 이철 총재께서도 내년 상반기에 내년 중에 디지털 원화 이 도입 방안 이런 것을 좀 얘기했죠. 최근에 일부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 시진핑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 그다음에 아베가 디지털 엔화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이렇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생각합니다. 근데 단순히 리겔 텐더에 해당되는 5만 원권, 그다음에 앞으로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니까 한국은행이 발행하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디지털 이게 원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권에 해당되는 지금 리겔 텐더 버퍼, 새로운 신권에 해당되는 CBDC, 그러니까 이게 교체하는 이 자체가 화폐 개혁의 광의 화폐 개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은 리디너메이션, 네. 현 정부에서 얘기했던 요 100대 지금 100억을 1억으로 축소하냐, 자 50억을 뭐 이렇게 5억으로 축소하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네. 이런 문제인데요. 어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지금은 세계 각국들이 중국도 그 신권과 국권의 교체에 따른 이렇게 리디너메이션에 대해서 1대1로 했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감이 줄어들고 그것이 빨리 정착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의 이렇게 리겔 텐더 만행과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디지털 이렇게 엔화간의 1대1로 다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이렇게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뭐 어쩌고 이렇게 관련해서 그런 쪽에 또 현 정부 들어와서 리디너메이션 화폐 개혁 문제가 꾸준히 얘기 나왔으니까 네. 사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세계 각국들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추세를 볼 때 우리만 100대1로 리디너메이션 한다. 이런 것은 가능성이 좀 적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어떤 이렇게 두둔이냐 아니면 반대냐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 이렇게 통화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오랫동안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런 디지털 원화 도입과 함께 리디노메이션 화폐 개혁을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득권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위안화와 페이팔의 가상화폐 거래 도입 여부, 그리고 ECB와 페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언급들, 최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이 시일성을 반영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